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에 참여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코스닥과 거래소가 나름대로는 잘 선방해준 한 주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되고요. 많은 다양한 글로벌 이슈와 국내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코스닥과 코스피가 어떤 특정한 날의 이벤트 이후에는 그래도 반등으로 좀 가지 않을까. 물론 연중에서 시세가 가장 많이 분출되고 가장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달이 상반기라고 하면 하반기는 대부분의 지난 몇 년간을 보더라도 10월, 11월, 12월의 주가는 많이 빠지는 경향성이 뚜렷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코로나 이슈가 됨으로 인해서 시장에 많은 유동성이 풍부해짐으로써 그런 유동성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데 한몫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하반기에도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 미국 시장의 지수를 유심히 봐야 되는 이유는 11월 3일에 미국 대선이 있고요. 더불어서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 시장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판단함으로써 지켜봄으로써 우리 시장도 커플링 할지 디커플링 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이 우측 하단에 있는 이 화면은 나스닥 종합지수의 화면입니다. 일봉상이고요. 근데 오늘 새벽이죠. 금요일에 미국 시장 마감은 다우 산업지수가 0.59% 하락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2.45%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묵뚱하게 쭉 그냥 밀려버린 운봉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될라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아예 크게 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나스닥 종합지수인데요. 거래량이 많이 터지진 않았고 여기서 음봉이 어쨌든 나왔습니다. 음봉이 나왔고 보시면은 그래도 아주 미세하게나마 아래 꼬리를 살짝 주면서 좀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나스닥 종합지수와 함께 다우 산업지수를 좀 보시면 여기는 조금 더 움직임이 그래도 괜찮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괜찮다라는 것은 그래도 아래로 쭉 그냥 이런 식의 음봉이 나오지 않고 상승에 좀 베팅을 하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시장이 다음 주는 아무래도 국내 시장만 봤을 때는 저는 좀 월요일날 많이 밀리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나스닥과 다우지수의 몇 프로 떨어지고 오른 것만 봤을 때는 다음 주 빠지는 것이 자명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차트상의 캔들을 봤을 때는 조금은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다음 주에 상승장을 좀 기대하게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1월 2일이 월요일이고요. 11월 2일 월요일은 아마 다음 날에 대선을 앞두고 잠잠하게 시장이 흘러가지 않을까,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요,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11월 3일 이제 투표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 12월 4일부터 좀 미국 대선은 결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좀 빨리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4일 이후가 되면서 아마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본다면 굉장히 다이나믹한 한 주가 되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와중에서 우리 시장도 상당히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죠. 아시겠지만 이제 큰 이슈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3억 원을 유예하겠다라 가닥이 나왔다. 이제 그 민주당 당대표이신 이낙연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 좋은 그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이 대주주 있어서는 양도세 있어서는 조금은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좀 나오게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좀 그 말씀을 하신 바가 있다라고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대주주 10억에다가 그 10억도 개인이 아닌 직계 비존속 가족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10억이기 때문에 한 종목에 3억 이상을 대주주로 만들고 그걸 양도세를 또 부과하는 그런 조금은 너무 급한 홍남기 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 장관의 어떤 추진하고자 하는 그 정책은 아마도
유예될 가능성이 디레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정해져야만 좀 더 시장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뭔가 더 한번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재료로 만들어질 것 같고요. 이게 11월 2일날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국민청원 홍남기 부총리 뭐 해임이니 뭐니 이런 내용들이 11월 2일까지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답변이 월요일이거든요. 거기서 아마도 청와대 쪽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좀 지켜보신다면 그게 아마 이 양도세에 있어서의 큰 그림은 좀 멘트 한두 개로서 나오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 속에서 어제의 우리 코스닥과 코스피는 좀 밀렸죠. 보시면 음봉, 그죠? 음봉 밀렸고 코스피도 좀 밀렸고, 이 밀린 거에 있어서 밀어버린 주체는 외인이었습니다. 외인 자체가 코스닥이 외국인 2,800억 가까이 순매도를 했고 코스피는 무려 9천억 가까이 순매도를 했죠. 그거를 개인이 다 받았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환율도 또 그 전까지의 미국 지수도, 그리고 뭐 유가도, 빅스 지수도, 빅스는 변동성 지수잖아요. 그런 지수들도 다 특별히 문제가 없게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린 것은 시장에서는 하나의 꼭지로 요 얘기를 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마윈의 알리바바 마윈이죠, 그죠? 중국에서 엔트그룹이라는 그룹이 IPO 하는데 3,200조 원을 빨아들였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는데, 이 지금 현재 알리바바 마윈의 엔트그룹이 상장을 하면서 여기에 좀 외국인들 자금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뭐 이제 다 끝나고 실제로 상장이 되면, 그죠? 투자하기 위해 들어갔던 자금들은, 예수금들은 이제 풀려가지고 또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이슈들은 뭐 11월 초가 되면 아마도 다 다시 또 자금 받아서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좀 외국인의 이탈이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종목도, 제가 매번 이렇게 좀 종목들 말씀드릴 때마다 시황을 말씀드리는 게, 제가 아예 시황을 따로 말씀을 드리고 종목들을 따로 말씀을 드릴까 싶기도 한 게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 SK 디스커버리라든지 케미칼은 그 견고한 움직임으로 시장에서 잘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한 이슈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그에 앞서서 이 파우치,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께서는 올해 안에 코로나 백신 출시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언급한 바가 있고요. 올해 안이라고 하는 것은 2개월 정도 남았는데, 모더나, 화이자 백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이 세 가지가 각축전을 벌이면서 누가 먼저 빠르게 긴급 승인 받아서 뭐 백신이 접종이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1등은 지금 모더나냐 화이자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등이 아마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될 수도 있고 할 텐데, 어쨌든 이런 조금 불안한 전망에도 계속적인 이슈는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뭐 광고 많이 뜨네요. 로이터에서는 케냐가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에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아스트라제네카는 브라질, 그리고 영국, 남아공, 미국 이렇게 네 군데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케냐까지도 동참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임상 단계 돌입했다라고 좀 하는 거 보셨죠, 기사.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임상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다들 임상을 좀 진행해서 오케이 되면 빠르게 아스트라제네카 거에 대한 백신을 맞도록 하겠다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런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뭐 SK바이오사이언스가 CMO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일부 물량들은 확보를 하겠죠. 얼른 백신을 맞춰서 좀 괜찮은 안심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국민들에게 그런 분인 것 같고, 이런 기사도 떴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의 승자는 하고서 올해말 임상 3상 결과 발표. 지금 뭐 모더나도 그렇고 화이자도 그렇고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누가 언제 어떻게 될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누가 빠르다 느리다를 하기에는 갑자기 이러다가 백신 또
문제 생기면 스탑되는 건 정말 다반사잖아요. 백신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긴급 승인 준비를 돌입했다. 이게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9시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이 세계에서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이 백신 세 개에 큰 기대를 걸고 임상을 강력하게 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가 먼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뚜껑 열어봐야 될 것이고, 어느 하나 완벽하다라고 해서 몰빵할 수 있는 종목은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지금 독감 백신 상온 노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연관성은 아니라고 우리 시각처에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어쨌든 백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주입을 해서 약간의 그 어쨌든 병균을 먼저 주입해가지고 거기서 항체를 생성하게 해가지고 다음에 혹시 그런 백신이 그 병균이 들어왔을 때 항체를 좀 많이 생성할 수 있게 하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항원을 주입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건 병균을 넣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돼서 그만큼 많은 검증을 거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가 심해졌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백신 막 주입했다가 임상 진행하시는 분들 병이 생기시면 더 심해지시면 어떡합니까? 정말 초과상관 다 태우는 거죠. 잘못했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 그런 와중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뭐 밸류라든지 뭐 이런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 다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네카 관련한 이슈, 노바백스 관련한 이슈, 디스커버리하고 케미칼은 연동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케미칼에 지금 현재 가장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이슈에 대한 부분을 가장 크게 좀 머금고 주가가 상승을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조금 이제 음봉입니다만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은 음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케미칼이 우선은 역시 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대장주로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라인을 잘 보세요. 요 라인이 보면 이렇게 딱 때려보면 길게 양봉 세웠던 이 양봉의 중간선 라인, 그리고 여기서 갭 떨어뜨렸던 이 라인에 이 캔들의 아랫부분, 여기선 또 윗부분, 이렇게 세 번을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 저항 라인입니다. 갭으로 밀어버리면서 여기서부터는 여기가 지금 이 저항이 단단히 돼버렸어요. 37만원대가. 그래서 이 37만원대를 지금 세 번째 돌파하면서 라인을 잡고 아래에서는 쳐 올리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추세는 깨지지 않고 더 밀리지 않고 되도록이면 다시 한번 37만원 돌파에 대한 시도 1차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2차적으로는 40만원 돌파에 대한 시도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게 슈팅에서 세게 가느냐, 한번 강하게 한번 불꽃 슈팅이 나오느냐,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문제가 생겨서 밀리느냐, 향방을 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이슈와 그런 자질구레한 움직임에 대해서 반응한다라기보다는 개별 이슈죠. 개별 종목 이슈.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실적 이런 것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이제 11월 15일까지 발표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SK케미칼하고 디스커버리는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모바일로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3분기 끝나고 혹은 뭐 분기 말이 되고 나서 분기 말부터 이제 45일 뒤에는 명확하게 공시를 해야 됩니다. 이제 15일 딱 남았습니다. 2주 안에 공시를 할 것이고, 케미칼과 디스커버리는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실적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리스크는 없다라고 좀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컨센서스 추정치가 높으니까 이미 좀 어느 정도 증권사에서 많이 나온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중요한 것은 수급이라고 봅니다. 수급과 재료, 이 두 가지가 이 케미칼과 디스커버리의 향후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케미칼은 차트 움직임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 높여가고 고점 일정 라인을 도파하려고 세 번째 시도하는 움직임이고, 그 다음에 뭐 굳이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신용 굳이 보자면 단구 3%밖에 안 되니까 가볍고요. 여기에 매동 보겠습니다. 투자일별로 보면 케미칼의 기관의 순매수가 지금 무려 5일 동안 계속, 6일 동안 계속 나왔죠.
금투는 좀 팔고 있습니다만 연기금이 엄청나게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주체들이 있잖아요. 기관은 금융투자도 있고 보험회사도 있고 투자신탁 뭐 투자회사도 있고요. 은행, 뭐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 다 있는데 이 중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연기금은 지수를 방어하는 역할도 되고 종목을 방어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보통은 소방수라고 표현해요. 소방수라고. 시장이 많이 빠질 때에 그 주가를 좀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을 바탕이 되어지는 그런 주체가 보통 연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시장이 많이 빠지면 그 많이 빠진 것을 메이크업 해주려고 연기금이 들어와서 사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에서 뭐 갑론을박 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 왜 코스닥 코스피는 연기금이 안 사주냐는 거죠. 지금 보면 안 사주고 있잖아요. 그죠? 연기금이 진짜 들어와서 사줘야만 이게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럼 와중에 연기금이 케미칼을 무려 79억 순매수했죠. 보면 엄청나게 기관이 많이 샀어요. 이게 110억, 120억, 30억, 이게 지금 지난주 엄청 빠질 때 기관이 많이 샀고 외인들도 꽤 샀습니다. 그럼 와중 속에서 케미칼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잠깐의 이탈은 앞서 말씀드린 마윈의 엔트그룹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매동이 아주 좋다. 그리고 지난번 전고점의 돌파에 대한 의지가 한 번, 두 번, 세 번 다시 한번 이 캔들, 중요한 캔들의 상단을 뚫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곧 나올 것 같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단일가도 1.15%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고 괜찮은 움직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케미칼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종목은 케미칼만큼이나 안정적으로 지금 18만원대를 잘 지켜내고 있고요. 이게 실제로 세게 가려면 1차적으로 20만원대를 돌파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막혔고 두 번, 세 번째 돌파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큰 상승은 여기서 이 캔들을 만들어냈던 23만원 정도 라인을 돌파를 해야 되만 된다. 그래서 이 라인이 되게 중요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장중 그 종가 기준은 제일 높은 금액이거든요. 이게 한 3개월 됐죠. 이제 이 정도 조정 받았으면 조정 충분히 좀 받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백신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뭐 잡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케미칼이라든지 디스커버리가.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투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동 한번 볼까요? 사실은 제가 요 개별 종목들 중에 우종목은 매동을 크게 안 보는데, 왜냐면 개인이 보통 사원 하거든요. 근데 지금 외인이 조금씩 담아주고 있네요. 기관도 들어왔고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미칼 두 종목은요. 자, 그리고 디스커버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스커버리 보면 잔잔하게 지금 우리 케미칼보다는 좀 약한 움직임이긴 합니다. 67,000원대 돌파를 해줘야 돼요. 67,000원 돌파를 좀 해줘야 되고, 여기서도 이렇게 요 캔들이 사실은 이 망치형으로 아래꼬리 딱 달고 굉장히 상승에 대한 움직임,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밀렸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쭉 빨아 올렸는데, 여기서 지금 밀리고 나서는 계속적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67,000원 이게 만약 돌파가 되면 그 다음번에는 73,000원까지, 그 다음엔 78,000원, 여기가 한번 갔다가 눌릴 수 있는, 조정에 돌입할 수 있는 구간 금액대라고 생각이 돼요. 이 금액대를 돌파하고 나서 만에 하나 78,000원, 8만원을 넘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시세가 분출된다라고 보고, 그러면 디스커버리만 분출되는 것이 아니라 우종목도, 케미칼도, 우종목도 다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는 없다 판단이 됩니다. 매동을 좀 보면요, 이런 식의 매동이에요. 케미칼이 좋은 것은 연기금이나 기타 여러가지 기관의 다양한 주체들이 사줘서 기관의 순매수가 좋다라는 거고요. 디스커버리는 현재 개인이 좀 순매수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보고 이 양주체는 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타 법인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죠. 우리가 기타 법인이나 사모펀드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주체들은 아주 중장기로 들고 가면서 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단기성 위주로 시세를 좀 세게 낼 때 기타 법인의 사모펀드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올라가는 상태에서 매도를 치면서 수익 실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 법인의 금액들이 좀 예전에 비해서 최근 요 며칠간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그죠? 1,000억 뭐 2,30억 이상 들어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3일째 거의 한 45, 50억 들어왔다는 거죠. 전 그렇다는 건 이것도 하나의 이슈 사항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단일가에서 0.15% 케미칼만큼은 아니지만 보합본으로 마감을 좀 해줬기 때문에 뭐 쏘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케미칼에 한번 치면 그래서 많이 세게 가면 디스커버리가 또 그 다음에 움직이는 움직임으로 저번엔 갔잖아요. 이번에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종목이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동시에 좀 보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에서는 한 67,000원 정도 라인까지 좀 돌파를 해줘야만, 여기 위에서 안착돼야만 다시 시세 분출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 우종목도 역시 비슷한 움직임인데, 얘도 6만원, 66,000원, 75,000원 이 세 개의 금액을 이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가서 최소한 66,000원 위에서 안착이 돼서 뭐 이런 식의 어쨌든 움직임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상승이 나오네 하고 시세가 붙으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쭉쭉쭉 뻗어 올라가서 한번 고점 찍고 내려오는 좀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좀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지 지켜보신다면, 그때까지 좀 지켜보신다면 저는 한 번쯤 시세는 분명히 분출을 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좀 빡세게 좀 밀리는 시장에서도 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좋은 일이 곧 일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먼저 승인되면 어떡하냐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백신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엄청나게 많이 대량 생산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화이자든 모더나든 아스트라제네카든 그 세 개가 전 세계의 코로나의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백신을 생산한다라고 하면 한 회사에서 다 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것도 또 백신 보관하는 게 모더나 화이자가 온도가 또 다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보관하는 것도 또 어느 백신이 보관하기 용이한지도 그 어떤 백신을 더 활용하기 좋은지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보관하는 인프라도 사실은 구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쨌든 뭐 수백 개 회사가 덤비는 게 아니라 백신을 한 3-4개 정도 회사에서 쪼개서 먹는다라고 봤을 때는 성공만 하면 주가에 반영될 수 있고, 직접적으로 CMO나 CDMO로 생산하는 거의 몇 안 되는 정말 유일무이한 회사가 디스커버리하고 케미칼하고 바이오사이언스인데, 그거 관련된 회사가 디스커버리하고 케미칼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수혜는 분명히 입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조정은 받을 만큼 받으면 좀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정말 생각을 해봅니다. 주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간다라고 해서 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 갈 것 같은데 엄청나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갈 것 같은데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매일매일 살펴보시면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매동이 어떤지, 글로벌 시장 환경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들을 계속 살피고 공부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곧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이제 2개월 남았네요. 2개월 동안 이 백신이 빨리 좀 개발이 돼서 주가 영향을 떠나서 많은 전 세계의 국민들이 저 포함해서 피해를 좀 덜 입는 건강한 한 해를 좀 보내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될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다음 주 시장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돌아갈 것 같고요. 그런 이슈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좀 긍정적인 이슈로 다가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세게 한번 올라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참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남은 시간 그리고 내일까지 열심히 좀 찍어가지고 구독자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도록 열심히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상당히 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